안녕하십니까. 건물 경비하는 황세진입니다. 저는 이선 원장님이나 이호명 원장님보다는 에코에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쉽게 한번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처럼 이 에코가 자신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 몇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처음에 하면 에코를 하는데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강의 온라인에 들어오시는 분의 그 에코를 많이 하시고 이 실력 있는 분들이 들으시면 좀 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잠시 조시는 걸로 하고, 그 에코를 이제 좀 시작하고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젝션 프레션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비주얼 에스티메이션에 자신이 좀 없다 그러면 프로 BMP라는 혈액 검사를 좀 이용해서 프로 BMP가 올라 있으면 EF가 좀 떨어졌구나 생각하면서 환자 쳐다보고, 또 프로 BMP가 정상이면 덜 떨어졌구나 됩니다. 물론 다이스토릭 펑션 때도 프로 BMP 오르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겠고, 또 이선 원장님이 또 비주얼 에스티메이션으로 잘 안 될 경우에 심슨도 많이 연습하면서 좀 더 보정할 기회로 티슈 도플러의 S 프라임도 체크해보고 또 EPSS의 거리도 측정해보면서 큰 사고는 치지 않게 이 EF를 볼 수 있게 또 강의해 주셨으니까 한번 리뷰해 보시고 프로 BMP라는 혈액 검사도 한번 잘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정상의 에코를 많이 보다 보면은 비주얼 에스티메이션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제 오늘 직내 발표도 어떻게 보면은 에코를 일정 이상 한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에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또 혈액 검사로 또 도움을 받아가지고 큰 실수 없이 진료를 잘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직내 발표고요. 남자 48세, 이거 지금 마스크가 되고 있나요? 네, 되고 있네. 남자 48세 스모커고 당뇨 환자입니다. 그 40대도 스모커고 당뇨면 저는 체스트 페인 오면은 다 풀 워커 합니다. 넌스테인이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환자 증상만으로 진단하지 않겠다. 저는 뭐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면서 진료하고 있고요. 이 환자는 또 사실 체스트 페인으로 온 건 아니고 고혈압 당뇨 환자는 저희 병원에서는 꼭 1년에 한 번 피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엑스레이 합니다. 이거에 저항하거나 검사를 미루려고 하면은 바로 환자는 딴 병원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저희가 꼭 체크하고 있고, 다만 이제 1년에 몇 번씩 검사하진 않습니다. 이 환자 1년에 한 번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하고 심전도를 찍었는데요. 보면은 카디오메갈리는 없고, 죄송합니다. 마우스 커서가 심전도 보면은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엑스레이도 그런데 이 사람이 1년 전에 심전도 찍었을 때는 이랬습니다. 물론 혈압약 먹으면서 혈압 조절도 좀 하고 하면서 볼티지가 조금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있던 T 웨이브가 좀 심전도가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 40대지만은 담배 피는 당뇨 환자는 심전도가 변하면 저는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심전도 변화에 대해서 심장 초음파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심장 CT까지 생각했습니다. 그 베타블로커 처방하고 CT 결과에 따라서 안티플레이트릿 에이전트도 생각해야겠다 생각하고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심장 초음파 따로 예약하고요. CT는 근처 영상학과 병원에 검사할 수 있게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 환자는 심전도 설명을 제가 좀 과하겠는지 심장이 변했다는 얘기에 좀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영상학과 병원 가서 CT 찍고 이제 3D 리컨스트럭션 해야 되니까 한 판독이 3-4일 걸리는데요. 그 판독 기다리는 동안에 갑자기 어제 저녁부터 가슴이 아프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원래 예정됐던 심장 초음파 한번 해보십시다 하면서 심장 초음파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 포챔버 뷰입니다. 포챔버 뷰에서 약간 확대해서 영상을 봤고요. 방송 연습받고 이제 엔도카디움을 이렇게 보면서 아무 체스트 페인이니까 스모크고 DM 환자고 심전도가 좀 변했고 체스트 페인이니까 그 엔도카디움이 안쪽으로 잘 들어오는지 이렇게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도카디움을 볼 때요, 이 엔도카디움을 전체적으로 싹 조망하기도 하지만 이 손가락을 이렇게 얹어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댑니다. 마우스 커서 갖다 대서 엔도카디움이 마우스 커서를 뛰쳐나가고, 얘는 별로 안 엔도카디움이 마우스 그 커서 안쪽으로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얘는 별로 안 튀어나오네. 얘는 마우스 커서 딱 갖다 대면 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엔도카디움 갖다 대면 안쪽으로 튀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엔도카디움이 여기가 왜 안 들어오지? 내가 잘못 찍었나? 이거 여기 다시 한번 이래야 되면 이제 여러 방향으로 재개됩니다. 3챔버에서 이제 마우스 컷을 갖다 댑니다. 안쪽 툭 들어오고 엔도카디움 바깥에 갖다 대면 안쪽으로 튀어 들어옵니다. 여기서 갖다 대면 별로 안 튀어 들어옵니다. 사실은 이제 포셔트닝이 돼서 이렇게 에이펙스가 이제 안쪽으로 살짝 뛰어 들어오게 되면 이 뷰가 아주 정확하게 잡힌 거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3챔버 뷰에서 에이펙스가 그렇게 안쪽으로 많이 튀어 들어오지 않는데, 이쪽에 내가 마우스 커서를 댔을 때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엔도카디움이 튀어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우스 커서 대지 않고 딱 보면 이 월모션이 나가는 거를 이게 에코를 많이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엔도카디움이 안쪽으로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 리지널 월모션이 있다는 걸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가 엔도카디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4챔버, 3챔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쇼데 6에서도 이제 엔도카디움이 뛰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확인해 줘야 됩니다. 콜레이션 해야 되는데 제가 쇼데 6를 오늘 참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의 에코를 정상으로 봤다 하더라도 카디악 엔자임을 당일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CKMB 딱 올라주고요, 트로포닌 아예 빡 올라줍니다. 그러면 내가 못 봤어도 넌스템이 진단하는 데는 또 큰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에코를 완벽하게 잘해야지 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손도 대지 않겠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카디악 엔자임과 또 앞에서 설명드린 이선 원장님의 여러 가지 보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환자를 보면 되겠습니다.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응급실로 보내게 됐고 바로 스텐트 시술했고 대학병 갔습니다. 그 뒤에 이제 CT 3CT를 가져왔고요. 그 RCA도 좀 많이 막혔고 뭐 LA도 많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판독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많이 막힌 게 59%고 뭐 그렇게 70% 이상 안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은 갑자기 이제 플락이 생겨서 플락이 터져 나가면서 그 혈관 끝으로 갖다 막았다면 언스테이블 엔자이나가 아니라 이제 논스테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증례를 하게 된 이유는 에코를 하면서 월모션을 나가는 게 아까 EF 측정도 되게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뭐 정상인 환자가 40% 보인 적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실 정도로 굉장히 처음 듣는 사람이 겁먹을 수 있긴 한데요. EF는 어느 정도만 보면은 비주얼 에스티메이션에서는 사실은 허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진짜 에코에서 제일 허들 높은 거는 이제 리저널 월모션 오블러마나티입니다. 리저널 월모션을 볼 때 그 마우스 커서를 대가면서 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게 자신이 없고 실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카디악 엔자임을 그 원내에 좀 넣으셔가지고 검사해 보시면은 최소한 사고는 치지 않는, 넌스테미는 놓치지 않는 그런 진료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탠트 어디 넣는지는 얘기가 아직 안 왔죠. 새 혈관에 다뤄서. 안 왔죠. 선생님, 칼슘 수가를 얼마 이상 될 때 우리가 심장내과 전문의한테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게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런 기준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칼슘 스코어 100점 이상이냐, 이제 200점, 300점, 400점 그 100단위로 나눴을 때 그 심혈관 질환 발생률의 위험도가 거의 이분할 정도로 그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100점 이상인 경우에는 환자의 체스트 페인은 중요하게 봐야 되고, 아무런 증상이 없이 칼슘 스코어만 올라가는 사람들한테는 스타틴이고요. 또 100점 이상에서 아스피린도 쓰는 사람이 있긴 하고, 400점 이상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까지 증상 없는데도 쓰라는 가이드라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점을 중요시하게 보고 400점 이상은 진짜 중요하게 보고, 이 정도로만 간편하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검진해가 결과를 쭉 봤을 때 내가 보고 이걸 심장내과 전문의한테 의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정도 되다 하면 얼마 이상 되면 그런 식으로 칼슘 스코어 100점만으로 그 대학병원 보내도 대학병원에서 하시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100점 이상이 중요하긴 하는데 대학병원에 보내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내진 않습니다. 400점도
환자가 아무 증상이 없으면 저는 보내지 않는 편이고 오히려 진짜 내가 너무 걱정이 되면 코로나 CT를 다시 찍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TMT도 하면 좋겠지만 그런 기회는 없으니까 병원에서. 그러니까 저같이 콜론 CT를 찍어서 칼슘 스코어 나오는 거랑 보통 요새 검진해서 체스트 CT가 칼슘 스코어 나오는 거랑 물론 뭐 얘기 좀 다를 수는 있긴 한데 거기서 보통 원장님한테 보통 가는 거 저도 마찬가지 그런 환자들이 오거든요. 검진해서 체스트 CT 찍었는데 칼슘 스코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어쨌든 뭐 에코를 할 수 있으면 한 번 정도 해보시고 증상이 있는지 어쨌든 뭐 어떻게 가는지 대학 병원에서 교수님들 강의를 하시잖아요.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면 칼슘 스코어 점수 높은 것만으로는 보내지 마라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시거든요. 하시고 또 실제로도 증상이 없는 거는 이제 위험도를 얘기하는 거지 엔자이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많이 오실 겁니다. 그거는 검진해서 요새 하도 많이 찍어서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칼슘 스코어가 0점이었는데요. 그 환자 얼마 전에 2년 전, 1년 전에 0점이었는데 넌스템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피드 플락도 있으니까 뭐 그것만으로 이렇게 진단은 아니지만 칼슘 스코어 높으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굉장히 올라간다 정도만 하고 대학병원 가도 하고. 감사합니다.